안녕하십니까. 서울아상 항해과 대표연장 오세훈입니다. 우선 모손항은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피부 양성 종양과는 달리 항문 위쪽에 있는 꼬리뼈 주변에서 생기는데 이를 모손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그 위치가 꼬리뼈 쪽에서 주로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인 남자,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털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변에 있는 모나 그쪽에 그 털이 계속 안쪽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이렇게 염증을 계속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 모손항에 있는 환자분들의 병변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피트라고 얘기하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서 포셉이나 핀셋으로 이렇게 안쪽을 확인하다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런 털이 이렇게 꼬여서 안쪽에 이제 그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아래쪽으로 계속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모손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상은 이제 꼬리뼈 쪽으로 통증과 그 다음에 뭐 빨갛게 피부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즉 그쪽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을 물컹물컹하게 그 고름이 차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염증 때문에 붓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너무 오래되거나 이제 그 장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피부, 그쪽 꼬리뼈에 있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실질적으로 터져서 그 분비물이나 아니면은 농염 같은 것들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꼬리뼈 쪽으로 통증과 뭐 앉을 때 불편하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증상을 먼저 확인하고, 또한 그 병변을 이제 의사 선생님 직접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환자의 어떤 특색이죠. 그러니까 뭐 젊은 남자의 뭐 털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순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를 보면서 안쪽에 염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고름집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1차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고름집이 많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배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염증이 있는 모손항 자체를 크게 도려내주는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선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손항의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 배농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쪽으로 제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피판술이라 가지고 주변의 어떤 피부나 아니면 다른 조직들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긴 즉슨 모손항에 대한 치료가 확실하게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의 어떤 병변이나 아니면은 모손항의 어떤 그 모양에 맞게끔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크게는 수술적으로 이제 봉합하지 않고 염증이 심해서 열어두는 경우가 있겠고, 또 제거를 하고 나서 봉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처가 이렇게 잘 아물어지기 때문에 실밥을 뽑고 회복되는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배농만 하고 열어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새살이 차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합하는 경우에는 보통 뭐 2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배농만 하고 오픈시켜 두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뭐 2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모손항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상처 바로 밑에 꼬리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배에 있는 이런 피부처럼 금방 이렇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손항의 어떤 위치에 따른 특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모손항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뭐 2~3달, 심지어 더 긴 경우에는 뭐 6개월까지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모손항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하시거나 이제 관심 있게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손항 자체가 흔하지 않는 병이고 주변의 어떤 다른 피부 양성 종양에 비해서는 그런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환자군 자체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그 모손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동안 많은 모손항 환자분들을 치료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아니면 뭐 강원도, 심지어 광주에서도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나였던 그 에피소드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광주에 계셨던 분인데 예전서부터 이제 모손항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치료를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국소마취로 수술을 하면서 그런 모손항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데이터가 많은 걸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치료받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셨는데 치료하시고 주변에 이제 호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투숙하시면서 계속 그 초기에는 저희가 드레싱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진료를 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마무리되니까 이제 다시 광주로 내려가신 그런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모손항이 이제 흔하지 않은 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모손항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그 고통이 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낫지 않고 또 요거 모손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고 아니면 또 잘못된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서울아산 항해과에서는 이제 모손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전화를 주시거나 진료를 보러 오시게 되면은 저희 서울아산 항해과에서 성심성의과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문 질환 및 모손항 수술에 진심인 청주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